그러니까 28로 바꾸면 내용 그걸 통한 알고리즘을 학습하게 하는 컴퓨터 코딩쌤은 역시 지니! 안녕하세요. 딥러닝 코딩쌤 지니입니다. 딥러닝은 기계에게 사람의 사고방식과 그걸 통한 알고리즘을 학습하게 하는 과목입니다. 우리는 그 기술에 대해서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등에 대해 공부할 텐데요. 오늘은 1강 인공지능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입니다. 다들 준비되셨나요? 눈 반짝반짝하게 하고 따라오셔야 돼요. 먼저 학습 목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인공지능의 정의와 특성, 그리고 가능성 테스트, 인공지능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정의와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사람이 행동할 때 지능을 필요로 하는 일을 기계에게 시키고자 하는 기술입니다. 기계에게 인간과 같은 인식이나 이해, 학습, 판단, 의사결정 등의 학습을 통해서 지식을 이식하고 자동적이고 최적의 활동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많은 양의 내용을 습득했으므로 오류가 날 확률은 적겠죠. 결국 꾸준한 학습에 의해서 기계가 습득을 하게 되고 기계가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의 수를 갖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인공지능의 접근 방법에는 어느 방법이 있을까요? 접근 방법에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로는 공학적 접근 방식과 두 번째로는 인지과학적 접근 방식입니다. 공학적 접근은 얼마나 잘하고 성능이 좋은지, 인지과학적 접근은 얼마나 사람과 비슷하게 행동하는지 판단하는 접근 방식으로 나뉘어집니다. 1950년도 영국의 한 과학자가 인공지능의 가능성을 생각하며 테스트를 고안하였습니다. 이름하여 튜링 테스트인데요. 감이 잡히시나요? 본인의 이름을 따서 만든 테스트 이름이 바로 튜링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는 측정자 C, 실험자 B, 실험물체 컴퓨터 A로 그림과 같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측정자가 단말기를 통하여 다른 방에 있는 컴퓨터와 사람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을 때 컴퓨터와 사람의 응답을 구분할 수 없으면 컴퓨터가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실험입니다. 만약 로봇이 인간과 비슷한 행동을 한다면 그 로봇이 인간의 지능과 유사한 지능을 가졌다고 인정하며 테스트는 성공하는 것이죠. 그림 옆의 내용은 실험을 할 때 저런 식으로 질문과 답을 하면서 테스트하는 사람이 기계가 사람 수준의 말을 할 수 있는지 사람과 구분이 안 가는지 판별하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 테스트가 굉장히 주관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인공지능의 역사입니다. 인공지능은 1기부터 5기까지 있는데요. 먼저 1기, 태동기입니다. 1943년도부터 1956년도를 구분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이란 분야를 뇌과학 등으로 포괄적으로 본다면 역사는 훨씬 더 거슬러서 올라갈 거예요. 하지만 컴퓨터와 같은 기계를 이용하여 인간의 뇌 활동을 인공적으로 모방한다는 의미에서 인공지능은 이때 태동기에 분류되고 있습니다. 역사는 인공신경망에 관한 최초의 연구가 워렌 맥클록과 윌터 피츠에 의해 소개되었습니다. 그들은 전기 스위치처럼 온, 오프하는 기본적인 기능이 있는 인공신경을 그물망 형태로 연결하면 그것이 사람의 뇌에서 동작하는
아주 간단한 기능을 흉내낼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증명하였는데요. 이것이 최초의 인공 신경망 모델입니다. 또한 1950년에 앨런 튜링이 아까 소개한 튜링 테스트를 발표합니다. 두 번째는 초기 관심기인데요. 1952년도부터 69년도까지입니다. 이 시대는 인공지능에 대한 엄청난 열광, 수많은 근사한 아이디어들, 제한되지만 이뤄낸 가시적 성과들로 특정짓는데요. 초기 관심기에서 대표하는 프로젝트 중 하나는 하버트의 사이먼과 앨런 유엘의 GPS입니다. 벌써 이때 GPS가 나오네요. 인간의 문제 해결 방식을 모방하는 범용 프로그램으로 인간의 사고 관점을 논리적 기호로 표현하여 인간적 사고 접근 방식을 구체화한 최초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은 침체기인데요. 1966년부터 74년까지입니다. AI, 인공지능에 관한 낙관적 예상과 성취감은 절정에 이르지만 너무 터무니없다는 것을 깨닫고 현실의 벽에 깨닫는 시기입니다. 역사적으로 첫 번째 암흑기가 찾아오지요. 영향을 크게 미친 이유 중 하나는 1966년 미국 정부의 지원 중단이 굉장히 침체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은 활성기입니다. 75년도부터 88년도까지인데요. 1970년대 가장 중요한 발전은 지능형 기계에 대한 문제 영역을 충분히 제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전문가 시스템이 등장하고 국가적으로 지원이 다시 재개하면서 다시 활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융성기인데요. 이 융성기는 89년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8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점점 발전하게 되었고 우리의 삶에도 가까이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오늘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배워보는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인공지능이 정말 최신 기술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역사가 깊었다니 너무 놀랍지 않나요? 이 강에서는 머신러닝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코딩 쌤은 역시 지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이 강에서 만나요.